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간밤 미국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자산 시장이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주식, 채권, 통화 세계 모두가 다 무너지는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지금 뭐 패권국 미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유는 일단 시장에서는 연준에 대한 공격,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돌아 트럼프 때문이겠죠. 자, 영민 매니저, 네. 문제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단순 트럼프 관세 쇼크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미스터 툴레이트를 실제로 해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만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이제 연준의 독립성을 이제 훼손시키는 그렇죠. 거고 실제로 이제 연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요. 만약에 미국 경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상 침체에 빠진다라고 하면 그 침체를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 투수가 이제 연준인데 네. 이걸 자꾸 정치 논리에 이제 휘둘리면서 파워를 해임하네 마네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금리를 내리네 네, 마네. 시장에 이제 불안감이 이제 증폭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가뜩이나 지금 최근에 뭐 셀 USA가 아니라 사실 뭐 미국 자산에서 엑소더스를 하자라는 네. 얘기들을 전 세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구실만 있고 빌미만 잡히면은 미국 자산을 막 집어 던지려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채권에 대한 투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달러 심지어 투매. 달러에 대한 투매까지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백악관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요? 했대요? 참모들 네. 중에서도 오히려 또 이제 해임을 강력하게 이제 요구하는 인물도 네, 있었다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퍼져 나오는 것 자체가 미국이라는 어떤 국가 경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뭐 개별 기업들은 뭐 특별히 이 기업이 뭐가 못나서 이제 빠진 기업들은 네, 거의 네, 없어요. 네. 거의 대부분 이런 이제 시스템 리스크, 셀 아메리카. 네, 셀 네. 아메리카에 대한 어떤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주식들이 이제 네. 추풍 낙엽처럼 이제 떨어진 거기 때문에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 중에 지금 뭐 넷플릭스 같은 이런 종목 제외하고는 네. 거의 대부분 다 하락 마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좀 궁지에 좀 몰려서 좀 급하다 네, 이런 네.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네. 어제도 좀 다뤄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한테 이거 어찌 보면 책임 떠넘기기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이 워낙 깐깐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중국 시진핑 주석은 전화하라 하는데도 뭐 네, 전화할 생각을 안 지금 안 하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나중에 본인의 어떤 관세 정책으로 인한 풍풍이 생겼을 때 이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해서 그런 거다라고 이제 책임을 떠넘기기 네. 위한 이제 그런 이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라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뭐 오늘 미국 증시의 이 하락 여파가 결국은 우리 국내 증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뭐 외국인들은 오늘도 또 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겠죠. 그런 상황이 네. 만들어져 버려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준호 매니저. 네. 미국 역사를 좀 돌아보면 연준한테 대항했던 연준 폐지론을 외쳤던 대통령이 딱 한 명 있었는데요. 네. 케네디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케네디 대통령 결국 암살로 끝났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이렇게 지금 연준을 비난하고 파월 의장을 조롱하고 있는 이제 그나마 유일한 인물인데 맞습니다.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가 노 후퇴잖아요. 그럼 이제 파월 흔들기를 계속 할 거란 말이죠. 네. 이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는 후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일기 때 약간 우리가 되짚어 보면은 약간 재미를 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기 때도 막 해가지고. 2018년도부터 이제 무역 분쟁, 미중 간의 어떤 무역 분쟁이 시작됐었는데 그때 정말 연준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지금과 똑같아요. 그래서 네. 뭐 오늘은 뭐 루저 얘기까지 나와주면서 네. 약간의 조롱 섞인 발언까지 나왔었는데 조롱이죠. 네. 결국 2018년 내내 금리에 대한 어떤 이제 압박, 인하율을 압박했는데 그때는 인상을 했는데요. 2019년도부터는 이제 1월에. 맞습니다. 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라는 어떤 이제 명분으로 또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세 차례 했던 네.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트럼프도 그때의 어떤 기억을 되살리면서 강력하게 압박을 하면은 일단 처음에는 이제 연준의 어떤 독립성과 또 그리고 지금 최근 어떤 매크로 지표와 또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바로 즉각적으로 이행하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압박 수위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그리고 데이터를 지금 아예 망가뜨려 버리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이제 궁지에 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최악의 국면까지 끌고 가면은 결국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라는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어떤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네. 결국 연준에서도 트럼프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어떤 이제 명분을 제시하면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게 시기가 문제인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지금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그 수위의 어떤 그 멘트의 수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예. 저 또한 이거를 계속해서 장기화할 수는 없다고 좀 보고 있는 게 결국은 이 무역 관련된 또 관세 관련된 어떤 이런 전쟁은 어느 정도 좀 상반기 안에는 나름대로 이달라 되고요. 그래도 나름 시장에서는 또 국내 증시도 정점을 좀 지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또 그리고 최근에 또 미국의 채권과 또 그리고 이제 달러 뭐 그리고 또 이제 주식 시장까지 자산 시장을 다 지금 팔고 있어요. 셀 금만 사고 있죠, 아메리카가 금만. 이어지고 있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뭐 금은 2%까지 올라버리기도 했고 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또 원화 강세로도 이어지면서 또 최근에 국내 증시가 그래도 뉴욕 증시 대비해서 약간은 기분 좋은 디커플링 하고 있다라는 점도 좀 긍정적이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다만 요 사태가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상반기 안에 일단락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번 주 우리 또 이제 한미 간의 관세 협상 요 부분도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좀 정리를 좀 하면 그런 겁니다. 지난 2018년, 19년으로 네. 돌아가 봤을 때 네.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막 맞습니다. 파월 조롱하고 그랬는데 파월이 약간 수그렸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19년 1월에 갑자기 등장을 해서 이제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다. 맞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부터 시장이 계속 네. 올랐고 이제 실제 금리 인하는 여름이었는데 맞습니다. 선언만 좀 해주는 맞아요. 이거를 지금 준호 매니저도 노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영민 매니저 그 네. 대목이거든요. 파월이 지난 1기 때도 보면 그렇게 이렇게 네.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뚝심이 있지가 않고 네. 결국 무너지니까 트럼프도 그런 거 좀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월이 한마디 좀 하기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네. 결국은 이건 이제 트럼프가 이길 수밖에 없다. 방금 이제 준호 매니저가 네. 중요한 표현을 좀 써주셨는데 그렇죠. 지표를 아예 파괴를 시키고 있잖아요. 네. 결국 이거는 이제 파월 의장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굴복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저는 예상키로 이제 6월 달에는 연준이 무조건 금리 인하한다라고 보거든요. 경제 지표들이 실제로 이제 이 관세 충격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반영되기 시작하는 2분기 때부터는 실물 경제 지표들이 안 좋아질 게 이제 분명하기 때문에 네. 소비 지표 괜찮잖아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국민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 관세가 무서워서 사재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필수 소비재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소비도 분명히 좀 둔화되고 있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자산 시장이 이렇게 붕괴되고 있고 실물 경제에도 분명히 지표의 충격이 반영될 게 뻔한데 금리 인하를 계속 안 한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설치지 않아도 네. 결국 때가 되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될 텐데 괜히 지금 매를 벌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저는 이제 6월 달에는 연준이 분명히 이제 액션을 한다. 왜냐하면 작년 6월 달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기준금리 인하 안 한다 상반기 내내 얘기하다가 작년 6월 달에 B컷으로 0.5%포인트 인하를 했어요. 그게 파월이에요. 왜 그랬냐고 네. 물어보니까 혹시나 경기 하방 압력이 있을 네. 것 같아서 보험용으로 미리 인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파월 의장이 뭐 매우 일관성이 있거나 이제 이런 분은 아니고 네. 다만 딱 하나 우리가 이제 파월 의장을 신뢰하는 거는 철저하게 그 본인이 얘기한 가이던스 경제 지표에 따라서는 무조건 금리의 어떤 동향을 바꿀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 지표라는 게 굉장히 빨리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한두 달 이후에라도 연준은 이제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관세와 관련된 이런 노이즈들이 결국에는 연준이 이제 종지부를 찍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뭐 과거의 선례들을 네. 보더라도 가장 좀 정확한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5월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여기는 금리 동결이 지금 90%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코멘트만 살짝 해주고 맞습니다. 6월에 금리 인하 이제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준호 매니저. 네. 그럴 때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지난 2018년도로 가면 네. 시장이 이 레벨에서 한 번 더 빠지는 이제 파국 거기에다 고용지표 파국. 아 그럼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이제 파월이 하긴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또 심성을 봐서. 네. 근데 그 사이에 주가 빠진 요건 어떻게 해요? 일단 지금 그래도 국장보다는 서학개미 분들이 조금 더 지금 힘든 타격이 시장이 엄청나죠. 지금 왜냐면은 달러도 맞습니다. 약세니까. 맞아요. 아, 저 강달러 기조도 네. 조금 꺾이면서 오히려 지금 이제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달러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주가의 손실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게 서학개미 분들이 조금 더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다만 이 시기가 오히려 정말 골이 깊으면 산이 높듯이 우리 코로나 때도 정말 하루에 코스닥 지수가 13% 이상의 급락세가 나오고 그때부터 확실히 바닥을 다지고 본격적인 반등이 나왔듯이 오히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금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다 쏟아지고 있고 관세도 어떻게 보면은 한 번에 최악의 시나리오로 관세 정책이 나와줬다라는 게 오히려 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예. 정점을 찍고 서서히 뭐 일본이 될지 뭐 우리나라가 될지 아니면 뭐 인도나 유럽이 될지 호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우선국 중심으로 먼저 이제 협상이 좀 완화가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이제 이런 관세뿐만 아니라 약간의 또 이제 교착 국면은 뭐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떼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전 세계에 지금 이제 모두 때리게 했던 이제 관세가 하나 둘씩 좀 완화 국면에 진입한다고 했을 때도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건데 일단 금리를 인하하기 네. 전까지는 그래도 시장의 어떤 부침과 흔들림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내일부터 이제 발표되는 테슬라 또 그리고 이제 알파벳 그 M7 기업들의 어떤 실적인데 그 실적까지도 만약에 관세 무너졌다? 쇼크로 인해서 무너졌다 하면은 일단 금리를 인하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약간의 좀 시장의 어떤 부침은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국장도 국장이지만 서학개미 분들이 이제 쉽게 물타기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만 더 지켜보자는 그런 조언이었었고요. 우리 만수르님이시죠. 네, 미국장은 쌍바닥 찍는 거 확인해야 됩니다. 국장은 상법 개정이 돼서 외국인들이 신뢰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얘기해 주셨고요. 10월에 가을님은 양적 완화는 못할걸요. 바이든 정부까지 시중에 풀린 돈이 아직 회수가 안 됐습니다. 고고님은 반대로 말하면 연준의 힘이 막강하다는 얘기죠. 막강하죠. 예. 자, 비타민님, 트럼프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향후 대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리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영민 매니저 오늘의 일발은 또 가야 됩니다. 걱정도 우려들 너무 크시거든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뭐 어디 지금 외교정책협회에서 수여하는 메달을 수상을 하고 네. 수상 소감으로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중앙은행의 역할은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저는 파월 의장도 분명히 이제 이런 유연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을 거라고 이제 보거든요. 근데 하도 놀리니까 트럼프가 그러니까 화나죠. 뭐 조롱하고 이런 게 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기 때는 지금보다 더 심했어요, 사실. 네, 뭐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뭐 6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가 매우 확실시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서학개미 분들 너무 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뭐 지금 쌍바닥 얘기도 나오고 네. 이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은 항상 이제 내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또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이제 최고의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정도의 또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트럼프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시진핑 주석하고 전화 통화했다는 뉴스 나오면 바로 시장 폭등해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나타나고 있는 뉴스 플로우에 너무 부정적인 어떤 기류 때문에 주식을 이제 좀 던지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저는 최악의 구간은 분명히 상호 관세를 발행하고 발표하고 난 그 이후 일주일에 지났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뭐 우리 국내 증시가 잘 버티고 있어요. 네. 뭐 정책 수혜주들 중심으로 그거죠. 접근을 좀 하셔야 네. 된다라는 네. 거 저는 오늘도 또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고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일발 종목은 최근에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스코어가 좋아요. 네. 뭐 단 한 종목도 예외 없이 목표가 다 터치하고 있고 물론 이제 어제 한글과 컴퓨터는 이제 어제 말씀드린 거니까 네네. 조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AI 관련된 종목의 이제 후속주로 오늘은 BI 매트릭스라고 하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종목 조금 이제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AI를 하려면은 사실은 데이터가 핵심이에요. 데이터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안 되거든요. 우리가 생성형 AI나 거대 언어 모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건 자율주행도요? 맞습니다. 네. 빅데이터 기반의 네.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고 추론을 해야만 AI가 이제 성능을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를 이제 가공하는 기업들에 대한 이제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BI 매트릭스도 그런 측면으로 이제 데이터 가공과 관련된 이제 기업, AI 기반의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업무 자동화 솔루션 그리고 이제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사실 이제 BI
BI라고 하는 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 특히 개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업들이 지금 생성형 AI를 자체적으로 구동할 수 없잖아요. 생성형 AI를 합숙시킬 때는 비정형의 데이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로우 데이터라고 얘기 많이 하죠.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좀 유용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는 사실 시간 낭비하는 자료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가 활용할 수 있게 가공을 해주는 거, 그게 이제 바로 BI의 가장 핵심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조직 내 외부에서 이제 발생하는 이 데이터를 우리 기업의 의사결정에 이제 필요하게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제 변환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주는 기업이 바로 BI 매트릭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제 서비스 플랫폼이 G 매트릭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AI 기술을 활용해서 자연의 지리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고 분석해가지고 그 결과를 시각화시켜주는 생성형 이제 BI 솔루션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요 분야가 사실 AI가 도입되는 초기에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기업들이 뭐 미국의 아마존이나 구글 알파벳이나 메타처럼 자체적인 생성형 AI 개발해서 그 데이터 텐서에 수십조, 수백조 원씩을 투자를 해서 운영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일반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BI 매트릭스나 이런 플랫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업들의 서비스를 이제 갖다가 쓰는 거죠. 네네. 월 구독료.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월 구독료 내면서 이제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포스코, SK 이런 주요 대기업들의 프로젝트를 수주한 이제 경험을 좀 가지고 있고요. 특히 2024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5곳 정도밖에는 이제 고객사가 없었어요. 네. 매출이 한 40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넘게 이제 증가해가지고요. 고객사도 한 10에서 13군데 정도로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매출액도 이제 단순 계산해봤을 때는 이제 80억이 넘는 이런 매출이 이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고객사의 저변이 확대됐을 때 가장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요런 이제 G 매트릭스 같은 이런 플랫폼을 이제 공급을 해놓고 나면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쓸 때 마이크로소프트도 윈도우도 네. 이게 윈도우 10, 윈도우 11 네.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네. 되고 소프트웨어를 바꿔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 따른 이제 유지 보수 비용이 이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사들의 저변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네. 실적 개선도 이제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생성형 AI 이제 도입의 극초기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어제도 정부 기관에 이제 우리 B2G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정부 공공기관에서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하면 민간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이제 도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향후에 이제 고객사가 뭐 10개, 13개가 아니라 20개, 30개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직접 고객사를 수주하면서도 이제 이익이 늘어나겠지만 거기에 따른 유지 보수 비용까지도 매출로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점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조금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이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연초 이후부터 이제 스물스물 움직이면서 특히 4월 들어서서 이제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책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AI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다 보니까 BI 매트릭스도 특히 지난주에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랬다가 어제는 약간의 이제 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조정이 좀 진행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을 하면 크게 보면 뭐 상승 3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한번 크게 올랐다가 단기 조정 주고 또 이제 세 번째 이제 파동 만들면서 이제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는 얕은 이제 기술적인 눌림목이 이제 딱 완성이 좀 되면 재차 이제 신고가가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라서 바로 이제 매수 오늘 뭐 미국장 분위기를 감안하면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시초가에는 조금 이제 약세 출발이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한 14,000원 정도 전후에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좀 해보신다면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AI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든지 뭐 생성형 AI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여러 방면으로 지금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원천적으로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이제 기술력 특허를 이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17,000원 정도 52주 신고가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손절가는 11,5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I 매트릭스입니다. 이게 너무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매출 찍히는 곳이죠, 여기? 그렇죠. 예, 매출 맞습니다. 나오는 곳이죠. 네, 예, 맞습니다. 뭐 40억, 50억 나오는 실제로 곳이죠. 돈을 예. 벌고 있고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지 보수와 관련된 매출도 꾸준하게 이제 인식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저변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느냐. 네. 근데 이제 공공기관에서 도입이 늘기 시작하면 민간 기업들에서는 그렇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도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민 매니저의 일발 데이터 가공, 이 빅데이터 맞춤형 가공을 해서 또 이제 팔게 하는 BI 매트릭스를 갖습니다.
자, 이제 이 이슈를 좀 가야 되는데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준호 매니저. 네. 인맥주, 정책 테마주, 옥석 가리기 이제 이런 걸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 시장에서 3대 테마가 있어요. 이제 뭐 인물은 빼겠습니다. 네. AI 솔루션, 원격 진료, 그리고 이제 행정 수도이자 수도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뭐 이제 혹자 어떤 전문가들은 이 중에서도 알짜가 있다.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지속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봐라. 뭐 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이제 전국 단타 대회도 열릴 게 사실인데 준호 매니저는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상 이렇게 초단기 대선 때는 네. 아무래도 이제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도 클 너무 수밖에 커요. 네. 없고요. 또 네. 특히 뭐 행정수도 관련된 종목들은 뭐 이재명 후보의 어떤 발언 네. 한마디에 임기 내에 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생각보다 이게 너무 컸죠, 너무 권력이. 길다라는 네. 어떤 인식에 막 한가 네, 들어가기도 또 했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네. 다시 한번 또 여권에서도 다시 행정수도 얘기가 언급이 나오니까 바로 또 이제 급등이 올라오고.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후보자들의 어떤 발언 한마디 한마디 뉘앙스 하나하나의 주가가 큰 부침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뭐 소액으로 어느 정도 좀 이제 짧게 트레이닝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는 뭐 나쁘지 않겠지만 이거를 이제 사실상 이게 초단기 대선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대권이 지금 6월 3일이니까 뭐 5월만 지나고 나면 5월 한 중반만 지나가도 이제 세론 성격의 어떤 매도 물량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하더라도 이번 달 안에만 네. 또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권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관련 종목들의 부침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네. 관련 종목들의 어떤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다시 또 정상화된다고 했을 때는 또 이제 최근에 정책과 정치 인물주에 들어갔던 그 수급들이 다시 뭐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시장의 어떤 중심 섹터 중심으로 다시 수급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좀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막 시세가 막 분출되고 있는 종목들을 무리하게 진입하기보다는 어차피 또 AI와 또 원격 진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차피 시대의 어떤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로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AI와 원격 진료 굳이 정책주를 한다고 했을 때는 네. AI와 원격 진료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 보고 있고 행정수도라든지 뭐 저출산 일자리는 매년 이제 되풀이 되는 사실상 이제 정책이다 보니까 이제 대선 때 한번 시세가 세게 분출되는 경우는 맞지만 그 변동성과도 실질적으로 한 대선 때마다 늘 통계가 나오잖아요. 실제로 이제 일시적으로 뭐 한두 종목, 두세 종목으로 수익은 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정책주와 정치 인물주로 수익 난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게 네. 통계적으로 나와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10번 매매해서 두세 번, 세네 번 수익 난다고 하더라도 결국 한 방에 무너지는 게 정책주와 정치 인물주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옥석 가리기를 이야기하시는 네. 분들은 가령 AI 같은 경우에는 여야 모두 후보가 밀고 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뭐 옥석이 여기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원격 진료도 뭐 국민의힘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겠다. 뭐 이런 네. 거에서도 이야기하시고 이 행정수도도 크게 보면 건설주는 행정수도 네. 가면 건설주고 만약에 네. 국민의힘 쪽이면 어쨌든 거기 부동산 뭐 건설 부양할 테니까 건설주 이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실적만 찍힌다면 맞습니다. 뭐 괜찮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옥석을 좀 찾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네. 다 겹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도 마찬가지로 모두 여야 대권 후보들이 다 똑같이 지금 정책들이 뭐 100조 투자하냐, 겹친다. 200조 투자하냐 네. 겹치잖아요. 네. 행정수도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 표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서 민주당이 내는 정책이나 국민의힘이 내는 정책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딱 확실했잖아요. 원전과 탈원전 관련해서 확실한 정책이 갈리기가 있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대권이 초단기로 진행되고 있고 얼마 안 남은 시점이다 보니까 그 표를 같이 가져오기 위해서는 서로 어떤 정책들을 네. 같이 복사하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네. 결국 행정수도 마찬가지였고 원격진료 AI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 사실 이제 정책이 거의 겹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저 중에서 대장주는 어때요? 차라리. 저중에 이제 대장 지속성이 있다 치고. 지속성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AI 쪽이 AI 좀 쪽. 지속성이 좀 가장 높지 않을까. 그래서 행정수도 같은 경우는 또 실제로 이제 대권이 끝나고 나서는 약간은 조금 이제 네. 수면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AI와 일단 원격 진료 진료 쪽이 그 안에서도 셋 중에서는 AI, AI 쪽이 쪽. 네 그래도 지금 글로벌 투자와 또 그리고 정부 육성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서 AI가 그래도 제일 지속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영민 매니저는 어때요? 네. 이제 행정수도는 단기적으로는 파급 효과가 있지만 진짜 네. 대선 끝나고 나면 또 네. 국민들 있으니까 준호 매니저는 AI 쪽 정도, 영민 매니저 행정수도 이전은 과거의 4대강 테마를 생각하시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는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보고 네. 그리고 우리 앵커님이 며칠 전에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상지건설 상지건설. 경고를 아, 해주셨잖아요. 네. 실제로 이렇게 급등하는 테마주들의 끝은
전환 사채권자들의 전환 청구권 대규모 행사하고 대주주들이 지분 팔아먹고 점한가 가가지고 그냥 도로 제자리까지 가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끝나는 있으니까.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특이한 게 아니라요.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은 항상 그냥 그렇게 끝나요. 대자주들이 지분 팔고 사채권자들이 이제 전환 청구권 행사하고 실제 하고. 상지건설 같은 경우에는 유통주식 숫자의 57%가 넘는 전환 청구권이 행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열 몇 배가 급등한 자리에서 전환 청구권이 그렇게 대규모로 이제 행사가 좀 되니까 이제 줄줄이 하한가 갈 수밖에 없는 오늘도 또죠. 거거든요. 물론 이제 세종으로 행정수도 이전하고 국회의사당도 이제 이전한다라고 하고 대통령 제2집무실도 이제 세종시로 간다고 하면. 이전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세종시의 이제 부동산 경기도 좋아질 수 있고 네. 아니,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세종시에 그냥 아파트를 사세요. 주식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절대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매물이 잠겼다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이미 매물도? 사실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종시의 아파트 반토막 반의 반토막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가 조기 대선 딱 얘기가 나오자마자 몇 억씩 지금 막 아파트 가격도 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파트는 유형의 아파트라도 있잖아요. 안 되면 나중에 내가 가서 살아도 돼요. 근데 주식시장은 그냥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말 좀 경각심을 가지고 사실은 진짜 트레이딩에 좀 소질이 있으신 분들도 언제 예를 들어서 어제부터는 또 성신양회가 이제 막 급등을 하는데 요 기업들이 언제 지분 판다 이런 공시가 나올 줄은 내부자가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정책에 대한 이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AI나 원격 진료나 우리 사회에 진짜 좀 거대 담론이 될 수 그렇죠. 있는 주제들이잖아요. 지속성. 그리고 우리 경제가 고질적인 어떤 저성장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은 10년, 20년 장기 불황의 어떤 저성장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경제 체질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게 결국은 이제 AI와 관련된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원격 진료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의료 파업 때문에 굉장히 이제 환자분들 안타까운 생명들을 많이 또 희생을 했잖아요. 그 부분과 이제 관련된 논의이기 때문에 노이즈는 생기더라도 어쨌든 이건 한번 짚고 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집권을 하고 난 여야 모두. 이후에도 상당한 이제 담론이 될 수 있고 계속해서 이제 논의들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테마의 연속성은 있다. 근데 이제 적어도 행정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이게 좀 사그라들기 좀 쉬운 그런 이제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제 이런 분야는 조금 이제 경각심을 좀 가지고 대선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고요. 여러분들 각 당의 후보 결정되고 나면 이제 판이 완전히 이제 굳혀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도 여러분들 분명히 조금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의견도 많이 주셨네요. 랜드스카이님이 저는 이 중에서 AI라고 봅니다. 행정수도 들어갔다가 하한가 맞았는데 다음날 상한가 허걱. 박별님은요. 많은 이런 정치 테마주 중에서 그래도 해볼 만한 건 세종시 가타유라고 또 이런 또 해줬어요. 가타유 지금이라듀 물려도 진입해봐야 할까 욤 해주셨는데 두 분의 매니저는 하지 말아라 였었고요. 마카오 박님은 오늘은 그냥 가지고 있는 엔터주나 단돌이 할 겁니다. 라는 또 이제 마카오 쪽에서의 또 박님이 의견 주셨고요. AI와 원격 진료는 AI 쪽에서 현재 영민 매니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리뷰 두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코닉이랑 코난 가볼까요? 네, 제가 이제 코난 테크노 제가 AI를 워낙 강조를 많이 해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어떤 정책주들과 비교를 해봐도 이 AI 관련된 종목들의 수익률이 뒤처지지 않아요. 어제는 제가 온코크로스 리뷰를 해드렸는데 사실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국판 팔란티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감히 제가 욕먹을 거 각오하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사실 기업의 이제 체급을 봤을 때 코난 테크놀로지를 뭐 팔란티어하고 직접 비교하기는 분명히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이제 기업 자체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정형 이제 빅데이터 한 250억 개의 이제 데이터 이게 실제로 코난 테크놀로지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BA 매트릭스 같은 이런 데이터 가공하는 게 아니라요. 비정형의 이제 이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이걸 가지고 거대 언어 모델과 생성형 AI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저비용의 고효율의 생성형 AI를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한 이제 노력을 이제 기울이고 있는 기업이고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국방부하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를 좀 추진을 하기도 했고 코난 와처 같은 이런 영상 처리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비전 AI 기술을 가지고 이걸 이제 국방 분야에 가장 먼저 이제 접목을 시키고 있고 실제로 거기서 수주까지 따내고 있는 기업이라고 국방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뭐 정권이 누가 오더라도 우리가 이제 자주 국방에 대한 이슈도 이제 부각될 수밖에 없고 AI라든지 양자라든지 이런 첨단 기술이 가장 먼저 도입될 분야는 국방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이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좀 움직이는 거고 어제는 또 뭐 신제품 출시와 관련된 RAGX 이 신제품 출시에 대한 모멘텀도 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뭐 15% 넘게
급등을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랠리가 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를 33,000원으로 또 상향 조정해가지고 지금도 예. 거의 40% 가까운 수익입니다만 여기서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온코닉. 온코닉 테라피틱스. 어제 또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는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인 종목 중에 하나예요. 온코닉 테라피틱스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최대 주주가 이제 제일약품이라는 이제 파스 만드는 이제 기업인데 이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차세대 이중표적 항암제 내수파립이라고 하는 거 임상 진행하고 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번 주말부터 이제 개막하는 미국 아마케에서 이 내수파립의 전임상 데이터가 공개가 좀 될 거기 때문에 기존의 자큐보전과 관련된 로열티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이제 이중표적 항암제에 대한 어떤 임상 진입에 대한 가능성. 만약에 임상 진입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다면 시가총액이 지금 굉장히 뭐 한 2천억 대밖에 안 되는 소형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상승 탄력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아마도 어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선반영이 좀 되면서 주가가 미리 좀 움직이고 있는 구간이다. 역시나 온코닉 테라피틱스도 신고가 랠리가 한번 진행될 수 있는 구간이니까 뭐 오늘 시장이 조금 흔들린다라고 하더라도 눌림목 조정을 이용해서 온코닉 테라피틱스 충분히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이슈를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에서 약간 좀 깨름직하기는 한데 준호 매니저. 네. 화웨이가요. 자체 첨단 AI 칩입니다. 네. 910C를 다음 달 대량 생산한다. 네, 맞습니다. 910C의 성능은요, 여러분. 지금 기존의 엔비디아의 호퍼 시리즈입니다. 네, 맞습니다. H100과 H100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맞먹는다. 그래서 910B를 네. 이제 단일 패키지로 두개 결합해서 붙여서. 910C를 만들어서 이제 대량 양산이 들어가고 이제 대량 출하를 앞두고 있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왔는데 제일 이제 트럼프를 조급하게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또 AI와 이제 첨단 산업 그리고 또 자급자족 그리고 이제 내수를 탄탄한 어떤 내수를 중심으로 이제 빠르게 발전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AI의 패권까지 중국에 넘겨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AI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이제 관세 뭐 전쟁 또 아니면 무역 분쟁 이 부분들이 빠르게 좀 마무리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것도 오히려 지금 이제 예전과 다르다. 그래서 네. 2018년도에 중국 같은 경우는 약간은 조금 이제 시진핑이 좀 이제 화해 유화 제스처들이 계속해서 나와줬었는데 이번엔 정말 강경하잖아요. 뭐 찌라시에는 막 미국과 교역하고 있는 국가들과도 앞으로 이제 뭐 교역을 단절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기 팀 꾸리겠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더욱 더 강하게 트럼프보다 더 강하게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정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네. 어느 정도의 좀 이제 합당한 좀 발언이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급자족으로 네. 지금 중국에서 계속해서 근데 화웨이 그 성능이 사실상 뭐 H100과 뭐 비슷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만.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이제 자급자족으로 뭐 화웨이부터 시작해서 뭐 BYD의 최근 전기차 발전 속도 뭐 이런 것들을 그렇죠. 본다고 했을 때 네. 결국 이제 AI 패권 전쟁에서 좀 내수로 탄탄하게 오히려 더 굳건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결국에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예. 네, 관세 쇼크도 조금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런데 보고 문제는 엔비디아 투자자들도 많이 계시고요. 맞습니다. AMD 투자자도 계시고 이게 네. 우리 하이닉스, 삼성전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근데 뭐 네. 중국 기업들을 제외하고 지난번에 딥시크도 그렇고 이제 저사형 이제 AI 칩으로 네. 개발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또 이제 H100을 많이 사용했다라는 풍문이 많이 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또 이제 화웨이 칩이 실제로 어느 정도 봐야 사용될지는 된다?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번에 최근에 뭐 그록이라든지 네. 그 일론 머스크의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이제 AI 기업들이 결국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을 사용하고 그래서 그 성능이 나와주고 있다는 걸 계속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근데 만약에 화웨이 칩으로도 정말 이제 H100이라면 H100의 어떤 수준이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화웨이 AI 칩으로 또 이제 뭐 챗 GPT와 구록을 뛰어넘는 남겠죠. 아니면 네. 엇비슷한 어떤 이제 예. 수준의 생산형 그 AI들을 계속해서 출시한다고 했을 때는 네. 그때는 정말 이제 문제가 좀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에도 딥시크 한번 나왔을 때 그 충격으로 사실상 실리콘밸리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초토화돼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말 이제 이렇게 중국의 어떤 자급자족과 AI 발전 속도를 더욱더 높이는 시간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이제 이 관세 어떤 전쟁은 조금 빠른 네. 시일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준호 매니저는 실물을 한번 확인하자 이런 입장이신데 영민 매니저 네. 진짜 실물까지 확인했다고 칠게요. 네. 근데 진짜 자체 첨단 칩을 만들어낸 거라고 할게요. H100 수준에.
엔비디아, AMD, 우리 하이닉스 다 이거 지금 뭐 기세 어떻게 해요? 그렇죠. 비상은 맞는데 네. 사실 이제 엔비디아나 AMD가 단기간에는 분명히 이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이제 어센드 912 시리즈 자체를 네. 사실 엔비디아의 A100 시리즈하고 비교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A100이 네. 한 80% 정도 이제 성능이다 된다, 이랬는데 만다. 갑자기 느닷없이 910C 얘기가 나오면서 B 두 개를 또 붙여 이게 그렇죠. 블랙이라고 네, 똑같잖아요. 똑같이 GB200 만들었죠. 시리즈하고 네. 똑같거든요. 두 개를 붙여가지고 이제 호퍼 시리즈 가장 주력이었던 H100하고 백이다. 네. 맞먹는 이제 성능으로 출시를 하겠다라고 된다.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이제 긴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중국 내에서 이 하웨이 칩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대요. 네. 미국에서 수출을 당장 이제 막았으니까. 중단을 해버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갖다 써보자 이제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어쨌든 만약에 중국 내의 기술로 만든다라고 하면 일단 창신 반도체에서 메모리를 공급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SMIC에서 이제 파운드리로 했겠죠. 반도체 칩을 이제 네. 조립을 했을 거예요. 네. 근데 SMIC 같은 경우 지금 대만의 TSMC는 2나노 공정 수율을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SMIC는 7나노 정도 이제 네. 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거의 뭐 안드로메다급의 어떤 격차가 아직 남아 있다. 네. 그래서 사실상 뭐 요거를 단순히 호퍼 시리즈의 맞먹는 성능이다 요렇게 이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중국이 이제 표방하고 있는 저비용의 이제 생성형 AI를 구동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수준은 될 거라고 봐요. 적어도 H20 정도는 충분히 네. 대체를 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라고 보기 그러니까 완전 때문에 거짓말은 아니다. 네, 그 정도는 이제 대체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고 반대로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아무리 중국의 반도체를 결국은 모든 반도체 칩을 통제하면 오히려 중국 내의 어떤 자력 갱생의 이제 기운만 더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아니 시장 경제 질서를 만든 게 미국 아닙니까? 네. WTO 체제를 만든 게 미국인데 왜 자기들이 자꾸 이걸 부정해 가지고 이건 어찌 보면 중국을 더 때려 가지고 중국을 더 키워주는 꼴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빨리 협상을 해가지고 H20도 다시 수출하고 H22도 수출하고 이러면서 공정하게 이제 경쟁을 좀 통해서 어쨌든 객관적인 성능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엔비디아 칩이 절대적인 우위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기득권을 계속 좀 유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개가 좀 되어야 한다. 다만 이건 당위적인 얘기고 네. 협상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분명히 단기간에는 알겠습니다. 엔비디아라든지 AMD 쪽에서는 노이즈가 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요. 이제 실물을 확인을 해야 된다. 실물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이 수준이 H 한 20 정도라면 이게 베스트다. 왜냐? 그럼 미중 협상은 네. 굉장히 빠르게 가겠죠. 더 맞습니다. 이상 통제할 게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H20이 아니라 H100 수준의 네. 엄청난 게 나왔다라고 하면 빅시급의 그럼 충격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 AMD, 뭐 우리 하이닉스도 HM도 싹 답니다. 한미 반도체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 개념을 잡으시죠. H20급이냐, 네. 아니면 로이터 통신의 보도대로 H100급이냐 이렇게 나눠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 5A의 칩, AI 칩 보도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준호 매니저의 리뷰를 갖다가 일발까지 쭉 가보도록 할게요. 네, 리뷰 일단 정보 갈게요. 뭐 최근에 정치 테마주를 제외하고 소리 없이 강한 레간자 같은 섹터가 사실 저는 한알령 해제 섹터 그 안에서 화장품 섹터가 그래도 나름대로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K 컨텐츠, 엔터, 화장품 요 섹터들이 시장의 어떤 변동과 그리고 관세 쇼크에도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네. 제가 인그루드 랩이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그래도 인그루드 랩 같은 경우는 코스메카 코리아를 통해서 선크림을 직접적으로 미국 내 뉴저지에서 생산해서 미국 현지에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관세 쇼크에서도 좀 피해갈 수 있는데 최근 미국인들의 또 선크림 사재기 현상이 굉장히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로 인그루드 랩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설립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네. 그 코스메카 코리아가 인수하면서 맞습니다. 이제 미국 법인 역할을 하고 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ODM 형식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결국에 미국인들이 또 미국 제품들보다 훨씬 더 가격적으로도 저렴하고 발림 현상부터 여러 가지 효능이 좀 뛰어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앞으로 선크림 그 수요, 사재기 현상들은 예.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세도 자유로운데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향 매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높아질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사실상 스리슬쩍 지금 한알령 관련돼서 약간은 완화 움직임들이 나주고 있잖아요. 뭐 네. 국내 가수들이 중국 내에서 공연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중국의 이제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네. 또 중국과의 어떤 문화 교류를 좀 하고 있고 서서히 지금 어떤 이제 교류의 또 문화의 문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한알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상징성만으로도 화장품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나. 그래서 두 가지의 모멘텀, 관세에서도 약간은 자유롭고 또 한알령 해제 두 가지의 모멘텀으로 인그루드 랩이 또 이제 저가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예. 또 기본 관세를 매긴다고 하더라도 인그루드 랩은 미국 뉴저지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관세 쇼크에서도 일부 개별 기업들의 어떤 관세 면제 혜택을 부어진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네.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도 성장성도 굉장히 좋다라는 관점에서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좀 매수가 대비 한 28% 정도 수익 올랐는데. 구간이긴 한데 저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어서요. 13,000원 라인대로 목표가를 좀 상향하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중국 양쪽에다 네. 이제 발을 담그고 있는 인그루드 랩이고요. 오늘의 일발도 이어서 가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인그루드 랩의 좀 후속주를 좀 네. 들고 와봤는데 네. 결국 이제 선크림 사재기의 또 가장 핵심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1년치 사재기가 이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결국 미국 내에서 수입품 가격 인상을 우려하면서 사재기 현상이 나아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핵심 품목이 한 8가지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김하고 바로 선크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아니, 같습니다. 김은 수출도 이번에 우리나라 맞습니다. 폭증한 유일한 제품이에요. 김. 맞습니다. 네. 그래서 김과 선크림이 선크림. 가장 핵심인데 두 개예요. 일단 지금 만약에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이득인 게 미국의 선크림 가격이 보통 30에서 40달러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가성비를 앞세운 국내 K 선크림은 15달러에서 20달러. 네. 기본 관세 10%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제품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요. 그리고 뭐 중국이나 다른 프랑스 제품들,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가성비를 앞세웠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보다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심지어 25%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30달러, 40달러인 미국 선크림보다 가격적인 굉장히 지금 마지노선과 또 저렴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성능이 가격은 훨씬 더 저렴하고 딱 가격이 딱 절반이에요. 네. 50% 저렴한데 성능은 오히려 낮다라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고 또 질감이 너무 산뜻하고 또 다른 화장품과 굉장히 잘 어울린대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 가격도 저렴한 것도 있지만 여전히 한류 열풍, 미국 내에서도 한류 열풍이 정말 무섭고 처음에는 그냥 한류 아티스트들을 그냥 동경의 대상이었지만 어느 순간은 따라하고 싶잖아요. 아니, 넷플릭스 우리가 살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거의 뭐 우리가 살린 거나 마찬가지고 네. 중국의 이제 네. 아티스트들도 뭐 송혜교랑 똑같이 닮게 성형수술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K-팝 아티스트들과 피부를 좀 닮고 싶어 하는데 원래 서양인들은 사실 자외선 차단제를 잘 안 발랐었잖아요. 근데 이제 또 FDA에서도 이제 피부암 관련해서 네. 자외선 크림을 잘 발라라는 권고 조치도 나와주기도 했고 또 그리고 K-팝 아티스트들의 그 피부를 닮고 싶어서 또 예. 자외선을 굉장히 많이 바른다고 하는데 오히려 가성비를 앞세우고 수분감과 또 그리고 질감이 굉장히 산뜻한 또 이제 K 선크림의 어떤 사재기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고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가격적으로 너무나 저렴하다. 거의 한 50%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관세가 진짜 최악의 25%가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제품들보다 훨씬 판매량이 높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선크림 소재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초 화장품 소재 관련해서 매출 비중이 한 72%를 차지하고 계명 활성제 비중이 한 26.6%를 차지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21개국에 26개 해외 대리점을 통해서 영업망이 이미 잘 구축된 예.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샤넬이라든지 로레알 그리고 LVMH 같은 프레스티지 기업들과도 계속 협업을 하고 있고 파트너십을 구축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의 로컬 브랜드와도 그리고 미국의 인디 브랜드와도 다양하게 지금 이 업무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뭐 중국의 한알령 해제의 수혜이기도 하고요. 미국 현지 내에서 판매량을 좋을 수도 있다. 왜냐면은 제조 설비와 이제 원료에 대해서 FDA 허가를 받았어요. 미국에서는 이게 지금 선크림이 또 일반 의약품으로 등재가 됐기 때문에 네. 굉장히 깐깐하고 까다로운데 FDA 가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 화장품 기업들 최초로 FDA 현장 실사 무결점 통과를 했기 때문에 공장을 보유했기 때문에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미국 내에서 선크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여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선크림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가성비를 앞세운 K 화장품, K 선크림의 판매량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선진 뷰티 사이언스 탑픽점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자, 선크림의
대명사 네.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가격 전략은요? 가격 전략은 오늘 시장 여파로 장 초반에 좀 하락 출발을 할 네.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서 13,600원 살짝 깔아서 매수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6,3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11,6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일발장전 영민 매니저는 BI 매트릭스 이제 데이터 가공입니다. 빅데이터 가공 업체 BI 매트릭스를 향했고요. 준호 매니저는 선크림의 대명사. 대명사 네, 선진 뷰티 사이언스로 향했습니다. 일발장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